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요, 러시아 군대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게, 곡과 마곡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미국과 EU, 나토를 비롯해서 이제 러시아와의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러시아군 일부가 철수했다고는 하는데, 17만 5천 명 중에 겨우 10,000명 빠진 거예요. 사실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결렬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러시아군의 대부대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훈련대형 그대로 실전을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직접적인 위협이기도 해요. 그러던 와중에 제대로 한 건 터졌습니다. 보세요. 우크라 정부 서버 다운에 미국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외교부 국방부 및 웹사이트 70여 개 피해 복구 완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해킹, 사전 공작 1월 중순 이후 침공 가능성.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서버가 이제 사이버 공격당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복구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빨리 복구된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양국이 군사적 대치를 하는 와중에 벌어지는 해킹은 그 자체가 곧 침공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러시아 침공 명분 위해 위장작전 준비 1, 2월 중 우크라이나 침략 계획. 미러 협상은 결렬되고 러시아는 침략 명분용 자작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한 거래가 없이는 전쟁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다음, 미국의 러시아 대응, 중국 문제로 발목. 아태, 유럽 두 개 전선서 미 신속 효율 대응 어려워. 미 대중 봉쇄 전념하다 헛찔려. 러시아 초강수의 당황. 미 안보보좌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 문제로 극동의 발목이 잡혀 있어요. 아시아, 유럽 양대 전선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해도 가혹한 경제적 보복 외에는 조치할 길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게시탐정이 정확히 1년 전에 이제 곡과 마곡의 휴거 경점이라는 방송을 만들면서 이런 예측을 했죠. 두 가지 아니었는데 벌써 그게 1년 전이네요. 보세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실각했잖아요. 그래서 자동 파기됐습니다. 와, 자, 다음. 이안, 바이든 집권, 코로나 종식선언 후 휴거 사태, 중국의 도발로 극동대전쟁 발발, 곡과마곡 전쟁 발발. 이안의 경우 코로나 종식이 아직 안 됐죠. 1, 2안 모두 예상했던 미국 내전 또한 아직까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안 같은 경우에 이게 바이든이 일단 집권한 게 순서대로 제가 나열한 거고 2번, 3번, 4번이 바이든 임기 내에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AS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러시아가 1, 2월에 정말 예측된 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부 영토를 빼앗든 나라 전체를 병탄하든 정권을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한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어려울 겁니다. 미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는 사실상 이 사태에 헛수합이나 다름없는 모습일 터입니다. 이 모습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야 하는 유럽 입장에서는요. 계속 미국을 믿었다가는 안보에 심각한 통수를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 딱 좋을 것이고 바로 이런 논리로 미국의 보호 대신 유럽 자체의 전력을 강화하고 특히 유럽 방위군을 편성하여 유지하자는 주장을 펴는 자가 프랑스 대통령이자 적그리스도 후보인 에마뉴엘 마크롱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강점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나토 체제가 무너지고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이런 깽판이 바이든 임기 내에 터진다면 과연 미국 국민들, 특히 공화당 지역들이 가만히 있을지 참 의문이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 논란들이 아직도 팽배한데 이로 인해 갈등이 격화된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주로 나뉘어 내전이 벌어진다면 이런 기회를 놓고 중국의 도발이 시작되어서 극동대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는 그게 뭔지는 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경제적 제재는 계속되고 있을 텐데 이로 인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보세요.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네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게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에스겔 38장 12절 말씀. 한마디로 곡과 마곡이 침공하는 것은 삥 뜯어러 간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에스겔 38장 13절 말씀.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 목적이 다름 아닌 약탈전입니다. 왜 하필이면 전쟁 목적이 영토를 빼앗거나 세계 정복, 패권 다툼이 아닌 너무나 원초적인 약탈과 노략질인가 싶었는데 어쩌면 미국이 경고한 가혹한 경제적 보복으로 인한 게 아닐까요? 소련연합군의 침략 앞에 유럽과 미국이 기껏 한다는 게 주둥이 터는 것뿐이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홀몸으로 맞서는 상황. 아마 이 상황도 유럽은 이 소련군의 무력 앞에 나가떨어졌고 미국도 극동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 때문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 말이지만요. 전통적인 세계 넘버2의 군사강국 러시아, 게다가 이슬람의 세력까지 합세하여 부활 소련을 건설한 상태에서 그들의 군사력은 현재 유럽 따위가 당연할 각이 아닙니다. 유럽 방위군 조직해봤자 어림택도 없어요. 소련연합군은 유럽을 한바탕 쓸어버리고 약탈한 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짝 미쳐가지고 이스라엘로 총구를 돌렸다가 거기서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전제 하에서 미국의 경제 보복과 핵전쟁 발발 사이에 그 어느 시점에 일어날 테지만 당연히 언제인지 모르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요. 곡과 마곡 전쟁 당시에 유럽연합 지도부에 뭐 정상회의 상임의장 혹은 집행위원장 어떤 자들이 집권에 있든 간에 이 전쟁 와중에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유럽과 중동이 초토화되고 유럽연합 지도부도 핵전쟁으로 갈려나간 상태에서 호련히 등장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이스라엘과 이슬람 양측을 모두 조율해 극적인 한일의 언약, 중동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가 등장해서 유럽연합을 유럽합중국으로 개편하고 통합대통령의 다이렉트로 취임할지 아니면 곡과 마곡 전쟁에는 일체 개입을 안 해. 그 전쟁에서 유럽을 이끈 지도자가 유럽합중국 통합대통령에 먼저 앉고 적그리스도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이 사람을 축출하고 자리를 찬탈할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겠지만요. 본 게시탐정은 두 번째 후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유로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으며 아마 7년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이 곡과 마곡 전쟁 기간이라서 이 기간은 환란 기간에서 제외되고 종전 후 7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세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정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니엘서 12장 11, 11절 말씀. 너무나 상식적으로 대환란은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인데 뜬금없이 1290일에서 최대 1335일이라는 기간으로 언급되는 게 어쩌면 실제로 겪는 기간은 1335일인데 최대.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활약하는 기간이 1260일이고 나머지 30일에서 75일은 그가 활약하지 않는 곡과 마곡 전쟁 기간이 아닐까요? 보세요. 표로 하면 대략 이래요. 사건, 기간. 곡과 마곡 전쟁에는 짐승이 없다. 이 기간이 30일에서 75일.
뭐 유럽 싹 쓰는데 30일이고 이스라엘까지 쳤다가 망하는 게 75일 최대. 예,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 이제 두 증인 이것부터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지배하는 후 3년 반 1260일. 하지만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 1290일에서 1335일인 거죠. 왜? 전 3년 반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 기간은 아니거든. 두 증인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기간일 뿐이지. 예? 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날아오는 환란은 고가 마국 전쟁, 그리고 짐승에 의한 후 3년 반, 이렇게 총 1290일에서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기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나은 분석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분석했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정세를 살피고 이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AS 할 것들이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이제 재고하고 또 수시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